자, 1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1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딱 보기에 충북과 강원도 같은 경우가 눈에 띄죠.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수급 지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둘 다 이제 1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은 조금 안 좋아졌는데 둘 다 오른쪽으로 갔죠. 매매 수급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북과 강원은 전세 수급은 안 좋아졌는데 매매 수급은 좋아졌다. 그럼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동안 뭐 움직였던 이런 어떤 변동폭 안에 있는 정도죠. 좀 좋아지긴 했지만 뭐 거기서 거기다. 전세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것도 뭐 큰 이상은 없는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매도세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매수세는 여전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줄어들어서 매매 수급이 좋아진 거구나. 그러니까 매매가 살아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단순히 수급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요.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만약에 거래량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뭔가 진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수급은 좋아졌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뒤를 받쳐주지 못한다라면 그런 거는 여전히 그냥 수급상으로만 심리적으로만 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하게 보면은 23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전세 수급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으로 위로 올라갔죠.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매매 수급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안 좋아졌는데 이 정도도 원래 한 움직이던 범위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전세 수급도 좀 좋아졌지만 움직이는 범위 안에 있는 정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전 그 다음에 전북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전부 다 밑으로 왼쪽으로 갔죠. 즉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광주와 전남 같은 경우도 완전 밑으로 내리꽂았죠.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120, 130 정도로 상당히 좋았는데 그냥 한 주 만에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당히 굉장히 많이 전세 수급이 많이 떨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빨간불에서 순식간에 파란불로 급락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110에서 120 정도라고 하면 불안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최소한 140이나 150은 넘어야 우리가 전세 강세로 확실하게 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세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는데 이게 또 매매 수급도 보니까 매도세가 여전히 더 늘고 있죠. 매수세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매매 수급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세 시장마저 상당히 지금 얼어붙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남도 여전히 매매 수급이 여전히 안 좋죠. 그 다음에 전세 수급 어때요? 와, 전남 같은 경우는 전세 수급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2년 그때가 12월 달인데 이때가 지금 96.7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9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 수급이 지난 한 3, 4년간 중에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전남의 전세 수급이 떨어졌는지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입주 물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광주와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전세 수급이 완전 급락을 해버렸다. 다른 지역들은 이제 움직임이 있지만 아주 이제 그런 움직임 자체가 크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이 큰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이 수급 데이터에서는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좋은 건데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전세 수급이 좋아진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자, 지금 대구의 전세 수급이 80인데요. 요 80이라는 수치는 꽤 오랫동안 못 봤던 수치입니다. 이게 2023년에도 그런 수치가 없었고 22년에도 없었고요. 80이라는 수치는 22년 한 8월 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쭉 떨어지는 요 정도.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만에 전세 수급이 80 정도를 회복했다. 물론 아직은 이 정도만 가지고는 대구의 전세 시장이 당장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힘든 정도인데 어찌됐건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 몇 년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추세를 좀 더 한 주나 두 주 연속 이렇게 계속해서 전세 수급이 좋아진다. 그렇다라면
대구는 이제는 조금씩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주목해야 되는 부동산 시장이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구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과 대구는 입주 물량 때문에 상당히 가격에 대한 조정도 심했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입주 폭탄이 이제 24년 어느 즈음부터는 많이 이제 입주 폭탄이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은 조금씩 관심 좀 두시고 올해 적절한 시기에 내 집 마련에 대한 타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어때요? 네, 인천도 지금 조금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전세율이 좋아지는 건데 보니까 그렇게 엄청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만큼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동산 시장이고 나머지 뭐 지역들 세종은 오른쪽 위로 근데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금 수치상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국면 파란불 둘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전히 매매 전세 수급이 별로 좋지 않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조금 가고 여전히 전세 시장이 어때요?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서울같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다 가도 전세 수급이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 조금씩 그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굉장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가 폭등은 말도 안 된다. 강세여도 아주 약한 강세.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나 1월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감이 있죠? 네, 1월달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증여 한도가 5천에서 1억 5천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23년 초에 나타났듯이 또 이런 정책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잠깐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절대로 지금 수준에서 대세 상승은 택도 없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위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울산 너무 좋네요. 자, 울산에 보시면 어때요? 전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확실하게 지금 이제는 빨간불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울산의 전세 시장이 이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만 없으면 입주 물량만 많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대구는 굉장히 지금 보니까 긍정적인 전세 시장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매매 시장은 상당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리고 나서는 매매 시장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국의 지요 움직임이 조금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제가 위주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거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중요하지만 거래가 뒤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거래를 보니까 와 완전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네요. 자, 제일 드라마틱한 데가 바로 충북입니다. 충북이 움직임 자체가 엄청 크죠. 완전 밑으로 왼쪽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 거래 둘 다 지금 완전 와 보이시죠? 지금 막대 그래프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매매 거래가 충분히 완전 쪼그라들었고요. 전세 거래도 어때요? 전세 거래도 완전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여전히 지금 약하다. 아무리 수급이 조금 더 좋고 이래도 거래량이 뒤를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시장 자체가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택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조금 전주 대비 늘어났지만 그래 봐야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전세 거래는 보시는 것처럼 추세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거래 여전히 바닥에서 완전 바닥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거래도 어때요? 전세 거래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전세가 지금 수급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거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서울의 전세 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띌 거다라고 전망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그런 전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주 확인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와 제주 같은 경우는 둘 다 우상향했죠. 즉 매매와 전세가 둘 다 늘었는데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유의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수급 데이터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울산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울산은 매매 거래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은 그냥 뭐 보통 그 정도. 근데 어찌됐건 전세 수급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금 몇 달 정도 더 지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도 완전히 내리꽂고 있고 부산, 그쵸?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전북, 서울,
충북,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거래가 그렇게 여전히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뭐 매매 거래는 제주나 울산이나 경북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 봐야 여전히 수치가 몇이에요? 제일 좋은 경북도 14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수치는 0부터 100까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 가지고는 유의미한 수치가 된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수급 데이터와 거래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보니까 저는 제 눈에 띄는 지역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뭔가 울산에서 계속 전세 수급이 안정화되고 좋아지면서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울산에서 혹시 힘드셨던 분들, 이 데이터 보면서 조금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매주 브리핑 해드리는 이 수급 데이터와 거래 동향만 가지고서는 사실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뭐 수없이 많은 데이터 중에 그냥 성격 데이터 정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말 나는 좀 내 지역에 대한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는 1월 25일에 저녁에 3시간으로 17개 시도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과 전망 강의를 하니까 요 댓글에 고정 링크 해 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